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이번 주는 다른 주와 다르게 정말로 시간이 빨리 흘러간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시간이 빨리 흘러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거래 일수가 3일뿐이 안 되다 보니까 더더욱 짧게 느껴졌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또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되네요. 아무쪼록 즐거운 연휴 맞으셔서 가족과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4월 한 달, 정말로 스펙타클하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강했던 반등, 그리고 기다렸던 조정은 오지 않았으며 4월이 끝날 때까지 상당히 강력한 상승장이 이어졌던 것 같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불안의 벽을 타고 오늘까지 달려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초유의 사태, 그리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렇게 바닥권에서 급반등. 저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오랜 경험을 가진 뭐 대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뭐 이 세계에 있고 이 시장에 있다면 그런 부분도 좀 받아들이고 또 대응해 나가야 되는 게 또 트레이더의 자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쉽지 않죠. 그런 부분은 아무쪼록 시장 긍정적으로 보면서 일단은 원칙대로 일정한 부분을 깨지 않는다든지, 어제 말씀드렸던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삼산의 모양을 많이 언급을 드렸죠. 이러한 헤드앤숄더의 구간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구간이 나온다면 굉장히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또 피라미딩이 나왔어요. 코스피에서. 즉 삼산을 만들기 전에 이 계단식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속적인 추가 상승으로 일단은 바라보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지션이 다 깨져버리면 한번 나가면 다시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IT 반도체 주식을 저희는 이번 주에 담았습니다. 이번 주에 IT 반도체 섹터를 담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이런 치료제 관련된 부분을 일정 부분 손절 처리를 하면서 포트가 변경이 됐는데, 시장 자체가 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고, 또 코스피나 코스닥 안에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상당히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세 탄력을 보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모든 종목들을 다 매매하기는 어려운데 하나의 큰 틀에서 포지션을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네요. 어제 이제 뭐 네이버 쪽지에 매매를 하냐 안 하냐라는 뭐 글을 이제 쪽지를 받았는데, 저도 물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매매가 끝난 부분에서 타점을 보여드리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또 그게 굉장히 또 부담이 돼요.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 회원님들하고 또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그런 게 굉장한 좀 심리적 압박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언급을 좀 자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또 그런 게 뭐가 중요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질문 자체가. 자, 본격적으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미 증시는 뭐 야간 선물은 굉장히 선방을 하다가 정작 본장에서 크게 흔들림을 맞았습니다. 일단 기업들의 실적 우려되는 부분에서의 이제 흔들림이었었는데, 장 후반, 장 마감 이후에 이제 구글의 유튜브 매출이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또 시간 외 나스닥 시간 외에 반영이 되면서 알파벳 주가가 7% 가까이 오르고
덩달아 페이스북도 광고 위주의 이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광고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동반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런 섹터들의 상승이 예상이 되고, 특히 이제 나스닥 또한 9,000포인트를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걸로 일단은 생각을 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각국의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은 지속적으로 증시를 상방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방의 움직임은 무한대로 가지는 않겠죠. 무한대로 가지는 않겠고 어느 순간에 어떠한 이유를 붙여서 하락을 시킬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응의 영역으로 놓고 보고 대응을 하되, 이 코스피에 아직 순환매가 돌아가지 않은 종목군들, 많이 올라가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깨지지 않았던 종목군들은 네, 꾸준히 보유 혹은 매수 관점으로 네, 충분히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시장의 수급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간 순매도 일변도에 있던 외국인이 코스피에 대량 매수를 해주면서 개인과 외국인 기관의 손바뀜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외국인의 매수는 지수가 일정 부분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매수가 되면서 지수의 박스권을 돌파시키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 변화를 어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의미 있는 수급 변화가 이제 IT 섹터를 조금 끌어갈 수 있는 네, 밑바탕이 오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IT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두고 보셔야 되고, 지금 계속 말씀드렸죠. IT 섹터, SM, S텍 유일하게 신고가를 갈 종목이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또 시장을 보면 중국 양회를 5월 중순에 개최를 한다라고 확정 발표가 됐습니다. 본 양회에는 아무래도 그간 중국이 이 사태를 극복했던 이런 거를 굉장히 또 광고를 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극복을 했고 빨리 정상을 갔다라는 거를 굉장히 또 광고를 하면서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 쪽과 5G 섹터 관련해서 투자가 일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흔히 알고 있는 중국 소비주, 뭐 화장품이라든지 호텔 신라 등 관광 등도 있겠지만 네, 산업재 부분에서도 같이 움직임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 텀을 두고 봐야 될 걸로 생각을 해요. 지금은 다른 섹터가 가지만 그 시기에 근접했을 때는 또 다른 이 관련된 섹터가 또 불이 붙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5월 뭐 초순이 거의 지나갈 때쯤이면 5월 7, 8일 이후 뭐 아니면 5월 뭐 14, 15 그때쯤 해서 또 이런 쪽 섹터를 미리 생각해 두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코스닥의 경우 그간 상승을 견인했던 제약 섹터의 기대감이 많이 꺾인 부분이 지수를 하방으로 가두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물론 실적 부분에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저희 또한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지금 당장은 섹터의 이제 순환매에서 그간 많이 올라갔던 종목은 조금 쉬고 못 갔던 종목은 올라가는 이 순환매 장세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잠시 이런 쪽은 네, 매매를 좀 줄이시고 네,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야 이제 오히려 그간 무서워서 시장에 지지를 못했던 부분에서 정상적인 종목이 가는 시장이 될 거예요. 이제부터는 정상적인 종목이 가는 시장이고, 테마주에 굉장히 또 이런 길들여져 있던 매매에서 정상적인 매매로의 변화가 네,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정상적인 종목이란 지금 오늘도 느꼈겠지만 이 엄청난 수급의 변화를 몸으로 체험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수급과 함께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수급 변화와 이런 프로그램을 추종해서 이 같이 매매를 좀 하는 거를 좀 정립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확실히 장중에 IT에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는 거를 막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최근 수급이라든지 이런 시장에 돈이 많기 때문에 이 돈 들어오는 방향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기회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또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좋은 장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또한 코스닥 개별주 위주의 순환매와 삼성전자가 이제부터 올라갈 건데, 삼성전자 쪽에서 섹터가 불이 붙으면 반도체 쪽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간 강력했던, 그리고 예전에 강했던 반도체 섹터 대장주급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셔야 돼요. 뭐 낸드 플래시 하면 뭐 테스라든지 EUV,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뭐 소재 솔브레인 뭐 등등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유일했던 뭐 블랭크 마스터, 네, 지속 강조드렸던 SNS텍, 그리고 뭐 이런 패키징을 하는 SFA 반도체, 근데 너무 많이 올랐죠. 하남 마이크론과 뭐 테크임 등의 종목들, 그 다음에 후공정의 테스트를 하는 굉장히 또 국내의 유일한 종목이겠죠. 뭐 유닛 테스트 해가지고 이런 핵심적인 종목들을 관점을 잡고 네, 매매에 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여름 관련주가 장중에 강세였는데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돌 겁니다. 테마는 선취매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여주고, 이거는 이번 연휴 기간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시간 날 때마다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수급 보면서 네, 추가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보면 당연히 코스피 굉장히 좋았어요. 수급 처음부터 좋고 후반까지 좋았기 때문에 코스피 종목은 일단 잡고 시작을 하는 게 좋았다.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증권주가 불이 붙어 버렸는데, 장 초반에 느낌이 왔는데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경영권 분쟁이 터지면서 뭐 장중 상한가까지 갔었죠. 그러면서 모든 증권주가 좀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제 연속성을 바라기에는 아직은 사실 잘 모르겠다 정도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코스닥은 반대로 이 제약바이오가 박살이 나면서 지수적으로는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이 좀 있었습니다. 장중에 뭐 그간 이제 많이 올라왔던 뭐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고가에서 무슨 880억 유상증자를 때려버리질 않나,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섹터 조심하시고요. 자, 외국계 기관 쪽은 오늘 매매 동향을 코스닥을 보면 일단 반도체를 양매수가 들어왔죠. 네, 이 섹터를 보면서 매매를 한다면 오늘이 양매수 섹터가 IT와 반도체였다라고 하면 오늘 반도체에 매매가 들어갔어야 정상입니다. 다른 데서 노는 게 아니라 반도체로 매매가 들어가야 네, 맞는 거고, 수급 매매가 이쪽에서 놀았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전형적으로 오늘 딱 이런 시장이었어요. 자, 오랜만에 시장 자금 동향을 한번 볼게요. 증시 자금. 최근에 보니까 신용이 많이 늘었던 것 같은데, 그 신용이 코스닥 쪽하고 뭐 종목들 이제 테마주에 많이 늘어서 또 문제죠. 지금부터 이제 신용이 다시 10조까지 늘어나는지, 리스크 관리는 10조에 하겠습니다. 10조. 신용이 10조까지 또 올라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신용이 뭐 6조까지 빠졌던 신용융자가 또 단기간에 벌써 2조까지 또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6조 4천억, 네, 6조 4천억에서 8조 8천억이면은 네, 2조 4천억, 내일 되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1조 2천억이 더 늘어나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이 많이 신용을 쓰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폭 나갈 때는 이러한 신용 폭탄이 시장을 짓누르게 되고 하락의 강도를 키워버리기 때문에 신용 네,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간단하게 지수를 또 놓고 보면요, 코스피 지수는 1900 오늘 1950포인트 찍었죠. 1950포인트 찍었고, 일단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 방향성이 바뀌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간에 수렴을 했기 때문에
이런 깃발형 추세에서 아래로 떨어지면 크게, 위로 올라가면 상승 추세의 연속.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보고 가겠다라고 합니다. 2000에서 2000 2, 30포인트까지는 올라가고, 삼성전자의 하기 나름의 2100포인트까지도 볼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긍정적으로 놓고 보고, 네, 대신 막 올라간 거 안 잡죠. 근데 반대로 코스닥은 불안불안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런 유형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여기서 이 그간에 올라온 이 힘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안 부러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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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렇게. 네. 그래서 코스닥도 순환매장이라고 하죠. 이런 시장이 이제 순환매 시장이 터진 겁니다. 순환매 시장. 폭락은 없어요. 당분간은 폭락은 없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서 이쪽 섹터에서 물리고 저쪽 섹터에서 물리고 이렇게 물리다가 마지막에 폭락, 뭐 이렇게 뭐 이런 흐름이 지금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게 뭐 고점이다 뭐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대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 대응을 하고요. 자, 삼성전자 한번 보죠. 수급 어제부터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 수급이 이틀 연속 들어온 거는 처음입니다. 최근에 4월 초에 있었네요.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그 이후로는 이틀 연속 들어왔죠. 이제 수급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보고,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더 좋아요. 그래서 하이닉스를 이 큰 깃발에 돌파가 임박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잡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LG 한국전력은 좀 그때 다 팔아버리고 조금밖에 안 들고 있는데, 이게 한 15% 찍었네요. 이 자리에서 진입이 됐으니까 한 15, 16% 정도 수익에 다 매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어서 뭐 딱히 뭐 리스크가 있다라는 건 없어 보입니다. 중기적으로 보면 뭐 이런 것들까지 가야죠. 네, 중기적으로 보면 이런데 혹은 이런데 6에서 65,000원 목표 잡고 추가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두산 솔루스, 두산 바켓부터 하나 보죠. 두산 바켓. 일단 뭐 수급은 양호한데, 네, 이것도 수렴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두산 인프라코어 얘도 수렴 중에 있고 나쁘지 않네요. 두산 솔루스도 여기서 박스권 그리다가 넘길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코 좋아요. 네, 미코나 뭐 이런 쪽 섹터 애들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랩지노믹스는 오늘 오전에 뭐 다른 종목들 그리고 비중이 컸던 종목들 매도를 하고 있느라고 깜빡했습니다. 예. 계좌에 종목이 있는 걸 깜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 발매도를 했다로 봅니다. 완전 발매도가 나갔네요. 랩지노믹스가 알면 어제 시간 외에 차라리 매도를 때려버렸어야 됐는데, 이제 전량 매도를 했는데, 원래 목표 주가가 26,000원에서 27,000원의 전량 매도가 이게 이제 저희가 목표를 삼았고 그런 계획을 했는데 까먹었어요. 완전히 까먹어서 너무나 좀 아깝게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은 고점 부근에서 쌍봉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갈 수도 있는데, 제가 만약 이 주식을 뭐 이런 데서 잡았으면, 첫 스타트는 여기서 스타트 했는데 48고 하다 보니까 평단가가 이 정도 돼요. 22,000원이 평단가인데 이러다가 툭 맞으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보면 봤지, 지금은 리스크를 떠안고 매매하기가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고가 매도하시라고 언급 드렸고요. 자, 유비케어랑 가비아를 같이 보죠. 유비케어는 일단 박스권 돌파 이후에 이 흐름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다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내려오겠죠. 이 구간, 네, 이 구간에서 기다릴 겁니다. 그 전에는 매매 안 하고요. 이제 가비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섣불리 들어가서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적어도 이 아래 꼬리 이 구간 여기까지는 기다려야죠. 적어도 어설퍼요. 지금 구간에서 매매 들어가면 손실 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적어도 이 구간에서 혹은 여기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봐야죠. 역사적 신고가를 낸 종목이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갭이 존재하는 거예요. 갭이라는 게, 갭은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다, 굉장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동진 세미캠 이틀 전에 이제 동진을 좀 들어갔고 오늘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단기는 매도, 중기는 홀딩 관점으로 대응 중에 있고, 이런 구간까지 반등할 거예요. 중기를 18,000원 잡고 끌고 가시면 네, 앞으로 10%는 이상 추가 상승 구간에 있다 보여지고, SNS 텍 신고가 나왔는데 이거는 네, 한 번 더 뻗어 갈 것 같습니다. 그냥 월요일날 시가에 베팅 한번 하셔도 돼요. 들고 계신다면 이럴 때 불타기로 더 해야 되고요. 테스 네, 적극 추천드립니다. 매수, 여기 선급과 아래는 다 매수로 보여드려요. 테스 이제 다시 추세 만들어서 다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추세가 시작이 됐어요. 종목이 추세가 시작이 됐고 이 윗구간은 오버슈팅에 원래 상승의 각도를 키워서 뻗어야 되는 구간에서 헤드앤숄더가 나와서 망한 거고, 지금 이 구간에서 네, 한번 내려왔죠. 올라가다가 또 내려오면 이 추세 하단에서 잡아서 가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추세 매매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추세가 시작이 됐어요. 21선을 통상 돌파 이후에 21선 지지, 돌파, 눌림, 재돌파,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가는 걸로, 이게 이제 추세 매매 정석 코스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테스도 네, 관심을 갖고 보십시오. ITM 반도체 아주 잘 가고 있네요. 아주 잘 가고 있고, 인디에프 가비아, 인디에프도 한번 가줄 걸로 보여지는데 상당히 좀 약간 지지부진한데 월요일날 한번 봐보고요. 그리고 알서포트, 알서포트도 내려오기를 기다리십시오. 이런 구간에서의 반등이 나오는지. 자, 네이버가 빠졌네요. 네이버는 주도주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 이후 어떻게 눌림을 주는지 이 자리에서 아마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18만원대. 자, 여기까지 영상 종목들 봤고요. 에이프로젠 하나 봐야 되겠네. 에이프로젠은 매매를 했는데, 네, 이제 에이프로젠으로 카톡 그 뭐지, 네이버 쪽지가 왔어요. 에이프로젠은 이렇게 매매가 됐고요. 매매를 열심히는 했는데 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반등이 조금 약해서, 뭐 손실은 아니겠죠. 손실은 당연히. 근데 이제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로 지금 세워보고 있어요. 이런 게 이렇게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음봉 출발해서 이렇게 내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구간이 강력한 매직 구간이라면 반등을 해줄 거다라는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매매가 진행이 될 거고, 나중에 이걸 이렇게 올렸을 때 모습을 기대하고 하는 거겠죠. 이번에 제대로 반등 못하면 이거 오래 걸려요. 매물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 그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상당 부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재료와 큰 거래량이 터진 종목이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굉장히 크게도 갈 수 있어서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기존 회원님들이 이제 예전에 그 들어서 수강 신청을 이제 따로 하신 분들은 제가 받았어요. 그 분들은 받고, 신규로 이제 카페 신청해 주신 분들은 아직 안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존 회원님들과 가격도 다르고 그래서 추가 일자랑 그런 거를 더 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해서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연휴도 또 껴 있어가지고 뭐 지금 뭐 이런 걸 받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네, 연휴 끝나고 그때나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연휴 다들 잘 보내시고, 네, 즐겁게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